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요즘 따라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하루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잘 살았는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신년 목표를 새롭게 세워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네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쏟아지고 있는데 월요일의 마무리는 어떤 소식들이 반겨줄까요? 네, 유명 BTC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이 한 달 횡보 8,000달러를 회복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유명 비트코인 트레이더인 네브라스칸 군원인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스탬프 BTC USD 일봉 차트 기준 비트코인 단기 프랙탈 패턴 분석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7,500달러 선에서 약 한 달간 횡보 후 8,000달러 선을 회복할 것이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는 매우 논리적인 분석이고 만약 이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월간, 주간 알트코인 서포트 레벨을 확인해야 한다 덧붙였습니다. 네, 8,000달러를 회복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진이 프랙탈 패턴인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차트를 신봉하는 타입이 아니라 뭐 이런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과 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2019년 미중 무역의 발발로 인해서 디지털 골드 그리고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는 중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이 오히려 금보다 더 낫다 언급한 곳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스 레이팅스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낫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끝없는 논쟁에서 미국 신용평가사 와이스 레이팅스는 금보다 유리한 점을 언급하며 비트코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금융 및 경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2명이 비트코인을 금보다 열등하다, 금이 더 낫다 표현을 했었는데 이 둘은 유로퍼시픽 캐피털의 CEO이자 쉬프골드의 회장인 피터 쉬프와 미국 NBA 달라스 매브릭스의 구단주이자 억만장자 기업가인 마크 큐반입니다. 네, 하지만 금융회사인 와이스 레이팅스는 비트코인의 편을 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와이스 레이팅스는 최근 트윗에서 금은 부패한 정부에 손이 미치지 않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탈취 압류될 위험이 따른다. 반면 비트코인은 휴대가 매우 용이해 지구상 어디든 쉽게 옮겨질 수 있으며 비용도 적고 속도도 빠르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억만장자 마크 큐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바나나를 더 사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후 트위터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금보다 유용하지 않다고 언급해 암호화폐 커뮤니티 특히 저명한 비트코인 후원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와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네, 유로퍼시픽 피터 시프 CEO도 금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투자라고 믿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비트코인이 이제 금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와이스 레이팅스의 말을 보았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해 안 좋게 언급한 피터 쉬프의 경우 냉소적인 발언으로 뉴스에 오르내렸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이 금에 연동되는 암호화폐를 곧 발행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에는 악재다 언급을 하면서 금은 강하고 비트코인은 약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네, 안 좋게 언급한 마크 큐반 또한 비트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통화가 될 가능성은 없다 이야기를 하며 그 이유로 비트코인은 사용하기 너무 어렵고 해킹하기가 쉽다, 분실하기 너무 쉽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가치를 평가하기도 어렵다라는 칭얼거림에 가까운 말을 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와이스 레이팅스 측이 이제 반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둘의 언급을 다시 보니 어제 제가 전달해드렸던 세대 간의 자산 이전이 온다는 말이 다시금 생각이 듭니다. 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산이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게로 이전이 되며 이 새로운 사회 주류층들이 비트코인을 선호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대는 언제나 바뀌어 왔습니다. 그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면 도태될 뿐이죠. 보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크나큰 상승이 찾아왔을 때도 이 두 인물이 계속해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세그윗이라는 내용들이 간간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세그윗이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1초에 7개의 거래밖에 성사를 못 시키죠. 이 거래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왜 세그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는 비트코인 트랜잭션 중 66%가 세그웨이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비트코인 확장성 솔루션 세그웨이 프로토콜을 사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총 트랜잭션의 66%를 점유했다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는 세그웨이 관련 데이터 제공 사이트 세그웨이 스페이스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지난 4일 기준 세그웨이 사용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총 트랜잭션의 66%를 점유했다. 이는 3개의 비트코인 거래 중 2개는 세그웨이 프로토콜을 거쳐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는 앞서 세그웨이 지원을 발표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마진 거래소죠. 비트맥스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는 세그윗을 지원하지 않지만 앞서 자우정펑 바이낸스 창업자는 지난해 2019년 5월 세그윗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중에 66%가 세그윗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언급이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 속도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네, 비트코인의 구매의 66%는 테더를 통해 이루어지고 66%의 트랜잭션은 세그윗 프로토콜을 사용하네요. 네, 비트코인이 66을 참 좋아하나 봅니다. 66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네, 그냥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도 나오지만 현재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브스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지난해 4월 이후 최저다. 가격 변동에 주의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포브스가 5일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4월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가격 급변동에 주의해야 한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2020년 1월 들어서 비트코인 거래량은 지난해 6월 거래량보다 약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낮을 때 시장에서는 가격 급변동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수 애널리스트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감소하는 거래량을 주의해야 한다 경고해 왔습니다. 또 포브스는 이날 2020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할 이유로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벡터와 스타벅스의 합동 프로젝트 5월 비트코인 반감기 등을 꼽았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4월 이후 거래량이 최저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의 암호화폐 거래가 하루 80조 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서둘러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암호자산 1거래량이 80조라고 합니다. 4차위 같은 경우는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제 디지털 금융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네, 5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게 되면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제언했는데 네, 4차위는 권고안 별도 부록에서 암호자산의 성격에 관해 여러 입장이 있으나 적어도 증권으로서의 암호자산의 경우 화폐로서의 암호자산과는 달리 가까운 시일 내에 실사용화돼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증권으로서의 암호자산에 대한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 특성에 맞는 규율을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 밖에도 이제 암호자산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조세 부과, 자금 세탁, 방지 등 위법 행위의 방지, 암호자산의 회계 처리 기준 등 관련된 법률 또는 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특히 그러면서 디지털 금융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법정부의 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촉구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암호 자산 거래소에 대한 라이센스 또는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암호자산 관련 상품의 제도권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5월 기준 암호자산은 전 세계에서 하루 80조 원 이상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인데요. 네, 이어서 4차위는 오히려 불량 거래소를 이용하다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거래소와 같은 KRX죠. 한국거래소와 같은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필요하다 주장을 했네요.
네, 또한 제도권 편입과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취급을 허용하기 위한 국산 수탁 커스터디 서비스 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이 필요하다 제언을 했습니다. 증권사, 은행 등 전통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암호자산을 취급하기 위한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입하며 암호자산 수탁 시장이 해외에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4차 회의는 블록체인 기술 수준이 2023년부터 급진화할 것이며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반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블록체인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죠. 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 규모가 2022년 100억 달러, 2025년 1760억 달러, 3년간 10배 이상이 이렇게 상승할 거라는 이런 전망이죠. 2030년에는 3조 1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은 아직 초기 기술이어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많지 않은 상황이죠. 즉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를 통해 성공 사례 도출이 필요하다. 특히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의 분야에 투자하는 모태 펀드 출자를 강화해야 하며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자산 취급, 수탁, 관리 기술에 대한 정부 R&D 과제를 확대해야 한다 제언을 했습니다. 공공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네요.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기관인 4차 회의에서 서둘러 제도권으로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언급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연초부터 암호화폐 사막이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기조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 출발이 좋은데요. 이 기사의 댓글을 보게 되면 별의별 말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암호화폐에 세금을 붙이려 이런다, 세금을 거두려고 정부에서 수쓰는 거다, 이러한 댓글들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하는 소리죠.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탈중앙화를 줄곧 외치고 있지만 정부와의 협업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금을 걷는다는 말은 제도권으로의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기반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이죠. 네, 무작정 세금을 낸다고 안 좋게 볼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연초부터 이러한 내용이 나왔으니 2020년 대한민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8년, 2019년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로 힘이 든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블록체인 업계를 떠난 분들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블록체인 업계를 지키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이에 들어가기 전에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69% 상승하며 7,400달러대, 이더리움이 1.47% 상승 136달러대, 리플 XRP가 1.54% 상승하면서 0.19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0위에 위치한 모네로 같은 경우는 6.9% 상승하며 큰 폭의 상승이죠. 54달러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현재 68%로 전날 대비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업계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남아있는 것일까요? 2020년이 기대된다. 블록체인 업계를 지키는 사람들, 이유는 무엇일까? 네, 존버라는 이제 유행어는 2017년 비트코인 투기 열풍 이후에 대중적인 밈이 되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공개 그리고 코인 시장 침체기 등을 거치며 블록체인 산업도 이 유행어와 가까워졌는데요. 네, 지난해 하반기 업계 종사자들이 일부 퇴사한 이른바 탈불이라는 말도 존버의 또 다른 얼굴인 셈이죠.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블록체인 업계를 지키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네, 블록인프레스는 1년 이상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만나서 19년, 20년 자신의 일터에 관한 속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의 한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었다, 운을 뗐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도리어 실력 있는 개발자가 늘고 해외팀과 소통할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규제 불확실성 덕분에 도리어 지난해 불필요한 프로젝트들이 선별되는 입장이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에 근무하는 A씨도 2018년 난립했던 거래소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많이 정리됐다 본다며 탈출해버린 프로젝트 망한 거래소가 많았다 언급을 했는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하는 B씨는 시장은 소위 존버해야만 했고, 그러면서 거래소는 내실을 다지는 1년이었다. 내부에서는 기술 부채 등을 걷어내는 데 집중할 수 있었고, 외적으로는 제도권에 들어서기 위한 준비도 빠짐없이 진행을 했다. 입을 모았습니다. 네, 특히 기술 연구, 금융 어플리케이션 개발 흐름이 2019년에 두드러졌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코스모스 개발자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담당하는 이혜훈 씨도 이제 업계 전체가 죽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고 활발한 해였다고 회고를 했는데, 네, 그에 따르면 2019년 이 업계가 겉보기에는 침체하는 듯 했지만 그 와중에 내부 커뮤니티가 현실의 문제에 마주해 성장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들이 맞이하는 2020년은 특별하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 무릎을 굽혔으니 올해는 열심히 나아갈 일만 남았다는 자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김 대표는 새로운 해라기보단 새로운 흐름이 오는데 날짜가 바뀌었을 뿐이라며, 새해는 POS의 시대로 열려 이제 기술적 다양한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다봤습니다. 네, B씨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암호화폐를 국내 주식 거래 수준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한다면 인지도도 올라가리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예측이 적중해서 이젠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강조를 했습니다. 존버라는 단어는 단지 이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축적한 시간의 무게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네, 이 업계에서 블록체인 기업은 투자자가 곧 마케팅의 창구였고, 크립토 펀드는 상장에 주력해 사적으로 매입한 암호화폐를 팔아 넘기는 데 집중했다며, 새해에는 단지 코인 가격이나 블록체인 속도를 올리는 것보다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자세를 바로잡는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 꼬집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 규제 논의가 이제 블록체인 업계를 산업답게 바꿀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되는데, 네, 한 이씨는 2020년에는 이 노력의 성과가 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업계에서 존버하는 이들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2017년에서 18년은 암호화폐 씨앗을 뿌리는 해였고, 2019년은 물을 잘 주며 잘 가꾸는 시기였습니다. 2020년 암호화폐 시장에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암호화폐의 이벤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2020년에 다시 한번 불기둥을 보는 그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은 리플사의 중추 역할을 했던 인물이 리플사를 떠난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인물은 누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고위 임원이 핵심 개발자가 떠납니다. 리플의 핵심 개발자인 에반 슈워츠가 6년 반 만에 리플을 떠날 것이다 밝혔습니다. 네, 슈워츠 같은 경우는 지난 2일 거의 6년 반 동안 근무했던 리플을 떠난다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는데요. 네, 슈워츠는 리플의 가치 인터넷이라는 비전에 기반이 되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개발했죠. 이 개방형 프로토콜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레저들의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는 이제 외부에서 계속 리플을 응원하겠다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리플의 핵심 개발자였던 에반 슈워츠가 리플을 떠난다 언급이었습니다. 에반 슈워츠, 리플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이제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개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혁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네, 블록체인 네트워크상뿐만 아니라 이제 페이팔처럼 블록체인에서 운영되지 않는 결제 시스템까지 아우르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공적을 쌓았던 리플사에서 떠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에반 슈워츠를 대체할 인물에는 과연 누가 적임자로 나타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은 스타벅스와 은행이 경쟁하는 시대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벡트의 첫 제휴사가 될 예정인 스타벅스를 규제받지 않는 은행이라고 규정하고 기술 발달이 업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경고했습니다. 네, 김 회장은 신년사에서 기술의 급격한 발달을 강조하며
기술은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회사마저 우리의 경쟁 상대로 만들고 있다. 이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네, 사이렌 오더가 나면 전 세계 스타벅스를 별도의 환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상의 일환으로 2018년 스타벅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유수의 대기업과 연합하여서 벡트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파트너로 참가하게 됩니다. 네, 이제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회사가 아니라 규제받지 않은 은행이라 칭해도 무방할 것인데 기술의 발달이 업권의 경계를 현격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 자본주의에도 리셋이 필요하다 기획을 언급하며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기업의 책무가 더 이상 이익의 추구가 될 수 없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 이상 손님의 기쁨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강조를 했는데요. 네, 우리도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여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면서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혁신 성장에도 기여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신남방 지역에 은행 계좌가 없거나 대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품을 수 있는 글로벌 포용 금융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코닥과 노키아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몰락한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네, 여러분들 핀테크 기업이나 인터넷 금융 그리고 인터넷 은행이 금융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우리를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우리도 코닥과 노키아와 같은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깨어있는 얘기를 한 하나금융의 김 회장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지갑 도입이 경쟁에 지금 내치닫고 있습니다. DF 시장을 선점하라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카카오, 클레이튼 같은 대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이어서 LG전자가 암호화폐 지갑을 미국에 상표 등록했는데요. 또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의 블록체인 메인넷 클레이튼도 올해 암호화폐 지갑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네, 자신들의 블록체인 플랫폼에 소비자들을 확보하고 아직 열리지 않은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겠다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네, 사용자는 난립하는 블록체인 지갑 중에서 가장 유용한 한 제품을 선택하면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암호화폐 이용 편의성 확보 블록체인 시장 선점이라는 부제를 보겠습니다. 네,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게 되면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가 블록체인 연합체인 클레이튼에 기반한 핫 월렛 지갑 클립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클립은 그라운드X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 클레이를 저장하는데요. 네, 클립은 클레이 외에도 클레이튼 기반의 다른 코인도 저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라운드X의 메인넷을 사용하는 업체도 9개에서 5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들이 게임과 앱 구매 등의 보상으로 클레이를 사용할 때 클레이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LG전자는 지난해 미국 특허청에 싱큐 월렛을 상표권으로 등록했습니다. 등록 문서에 따르게 되면 LG전자는 싱큐 월렛에 대해 스마트폰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지불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암호화폐를 위한 디지털 월렛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싱큐 월렛은 LG전자가 출시할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될 전망이죠. 네, 앞서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10에 삼성전자 암호화폐 지갑 삼성 블록체인 월렛을 탑재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삼성 블록체인 월렛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스모체인, 그리고 엔진코인, 크립토키티, 코인덕 6종의 암호화폐를 저장할 수 있죠. 네, 이처럼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는 이유는 시장을 선점하고 사용자들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실제 갤럭시 S10에는 지갑 외에도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D앱을 사용할 수 있는 키스토어 서비스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키스토어를 이용할 확률이 높죠. 네, 지난 2분기 기준 갤럭시 S10 판매량은 1600만 대에 육박합니다. 지금 제 핸드폰도 갤럭시 S10이죠. 네, 마찬가지로 클레이튼 역시 메신저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과 같은 계열사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면 사용자 확보에 유리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한국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에서 카카오톡은 9.44%를 사실상 전 국민이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셈이죠. 네, 암호화폐를 다루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자체 지갑을 제공하는데 여러 서비스를 함께 사용할 경우 지갑만 수십 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따로 설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만 지금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 신디케이트에서 이제 그 스텔라를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립토닷컴 거래소 스텔라 상장, CRO 보유자는 50만 달러 상당의 스텔라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크립토닷컴이라는 그 암호화폐 지갑 그리고 거래소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네,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지갑입니다. 굉장히 네, 유용하더라고요. 네, 이 CRO, 그러니까 크립토닷컴에서 자체 개발한 코인을 스테이킹 수량만큼의 이제 스텔라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2020년 이제 1월 15일 얼마 안 남았네요. 한 9일 정도 남았는데 15일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벤트, 반값 이벤트가 시작할 때는 이 CRO 토큰의 가격도 올라가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설명란 보시면 이제 크립토닷컴의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50달러, 저에게도 50달러가 들어오게 되는데 닥터 비트맨 정보 모으는데 고생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되면 링크를 통해 가입해 주시고, 네, 싫다, 나는 내가 50달러 못 받아도 너에게 50달러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없다 생각이 드신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크립토닷컴을 치시면 나오게 됩니다. 네, 한 외신에서는 호주 내 비트코인 캐시의 거래량이 조작 의혹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호주 내 비트코인 캐시 거래량이 조작된 혐의가 있다 3일 보도가 되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비트코인 캐시 정보 제공 플랫폼 비트코인 BCH.com이 이제 호주 내 비트코인 거래량을 발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플랫폼은 HULA 소스를 이용해 데이터를 추출, 현지 암호화폐 거래 중 비트코인 캐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HULA는 비트코인 BHC.com이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거래량 중 비트코인 캐시가 제외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나아가 트래블바이 BIT에서 발췌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네요. 네, 한 외신에서는 호주 산불 피해자 비트코인 성금 총 모금액이 0.363 BTC라고 합니다. 이 금액만 보면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성금 모금이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좀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스틴 성 같은 경우는 BTFS 2020년 1분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총 7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전체 분산형 파일 공유 프로토콜 BTFS 네트워크의 온라인 시간이 99.99% 달성했다. 두 번째로는 독자적 사용자 보존 분석 도구를 구축해 매월 수백만 이용자의 온라인 시간 99.99%의 호스트를 확보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프로텍트 레이어가 매일 100만 개 문서 복제 증명이 가능하다. 네 번째로는 프로텍트 레이어가 매일 30만 개 파일 복구가 가능하다. 네, 다섯 번째로는 BTFS 호스트 웹페이지 제품 설계 배포 추후 비트토렌토 및 유토렌토 클라이언트에 통합할 것이다. 여섯 번째로는 모든 BTFS 패킷을 위한 자동 테스트를 설정할 것이다. 일곱 번째로는 신규 개발자를 유치할 것이고 BTFS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발을 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 암호화폐 지속 가능성의 중요 요소다 언급을 했습니다. 익명성은 암호화폐 지속 가능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은행 같은 제3자의 개입 없이 환전 거래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독립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리브라가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리브라는 대중을 실사용 개념으로 이끌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도입을 간접적으로 개선할 것이고, 신용카드 결제를 피하게 만듦으로써 디지털 통화 작동 방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요르단 세관부는 IBM 블록체인 물류 모니터링을 플랫폼 시범 도입할 것이다 언급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BTC 매니저에 따르게 되면 요르단 세관부가 최근 블록체인 플랫폼 트레이드 렌즈를 시범 도입한다 발표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 플랫폼 기반 실시간 물류 데이터 확인과 정보 공유 프로세스의 관소화를 진행하면서 통관 프로세스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기업은 2019년에만 약 32%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비트코인 협회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체들의 수가 2019년에 약 32%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현지 금융 전문 미디어 글로버스가 2019년 12월 30일 보도를 인용한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이 5일 보도를 했는데요.
네, 글로브스에 따르게 되면 2018년 말에는 113개가 존재하고 2019년에는 150개가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 150개 중 40%는 어떤 제품을 이미 출시했고 25%가 연구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한편 2018년 113개 가운데 이제 2019년 말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는 기업은 63곳뿐이며 나머지 기업의 정보는 입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이는 비트코인 협회의 정보가 부족한 점이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이 존재하는 점, 또한 비테크 관련이나 서버 보안 분야가 주력 사업에서 블록체인을 결합한 기업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9년은 이제 직원의 수가 크게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65%의 기업의 직원의 수는 10명 이하에서 31%의 기업이 11명에서 50명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